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워야 산다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래차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도라는 이 툴을 가지고서 1강을 좀 진행을 했었죠. 미국 패권 기업과 함께하는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 배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슬라와 그죠? 직접 좀 비즈니스가 좀 연계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따라가지 말고 그죠? 긴축 구간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이 왔었을 때 좀 나눠서 사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그죠?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중요한 가격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에 좀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냥 단순히 전자기기로 이제 저는 보지 않고요. 단순 IT 이게 아니라 미래차라고 저는 보는 거죠. 미래차 영역에서 배터리와 같이 함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주로서 같이 간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이 시세를 좀 만드는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배터리, 이게 사이즈가 좀 큰 대형주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업, 이게 대기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3강하고 4강에서는 좀 중형주들,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이 좀 될 것이고 배터리에서는 좀 중형주들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강의 한번 잘 배워보시고요. 또 실전에도 잘 접목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국내 미래차 중심기업 비즈니스 구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과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 여기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좀 구조화 시켜드린 건데 여기서 테슬라, 그죠? 엔비디아, 그 다음 맨 위에 애플, 그 다음에 TSMC, 그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이제 모빌리티, 요거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미래차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미래차는 뭐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도, 그냥 전기차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차 영역에서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이 전기차가 대표 모델인 것이고 거기에 핵심이 배터리다 보니까 저는 배터리가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많이 붙었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격이 좀 축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한번 인기가 있으면 그 다음엔 또 반도체가 한번 인기가 있는 거고 그 둘 다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나 언택트가 또 인기 있을 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디가 메인이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메인 종목들을 잘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순환매가 나왔었을 때 이 비중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이 툴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중요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 정도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디테일한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의에 제가 좀 담아 놓은 겁니다. 반도체, 그죠? 엔비디아, 테슬라와 시세를 만드는 기업. 미래차, 이 테슬라에, 그죠? 엔비디아가 꼭 필요한 기업이거든요. 요거 잠깐 그림을 먼저 보고 갈까요?
여러분. 테슬라 이 전기차가, 그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에 이 GPU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AI용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해 주는 거고. 그런데 자체 칩도 있죠. 테슬라에. 그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체 칩이 있고, 엔비디아 걸 갖다 쓰는 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능이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보다. 그래서 자체 칩 가운데에서 좀, 떨어지는 것들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좀 저가 차량에 쓰는 거고, 엔비디아가 들어간 건 좀 고가 차량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생산해줘요? 삼성전자나 TSMC가 생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엔비디아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사양이 높은 차들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에 FPGA를 공급하는 게 삼성전기인 거고, PCB MLB를 공급하는 게 이수 페타시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하이닉스, 이게 HBM3,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가 탑재가 되는 거고, 그걸 만들 때 필요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한미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공정이 GA 공정이거든요. 그때 소재를 공급하는 게 솔브웨인인 거고, 장비를 공급하는 게 GA 장비인 거고, 공정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CMP 공정, K시텍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차라고 한다면, 그냥 반도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만 반도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만 그냥 전기차로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같이 묶지 않습니까? 그냥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얘네들 그냥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네. 삼성전자나 TSMC도 이것도 그냥 비즈니스 하나로 묶여있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배터리 똑같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을 공급하면 그 양극재를 누구 걸 갖다 쓰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LG화학을 갖다 쓰는 거고, 거기에 강물 공급하는 건 포스코 홀딩스인 거고. 그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그죠? 네, 패권기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반도체나 갤럭시를 보고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이런 거 절대 적자 밸류 때 못 사죠. 하이닉스도 실적만 보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살 수 있다 이거야.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가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급락하는 구간에.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여러 번 나온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죠?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요를 해결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디램이나 랜드 가격, 최근에 나온 폴더블 폼 파일 이것도 중요하죠. G 플립도 중요하고. 근데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전 파운드리의 구조적 성장이라고 봅니다. 왜? 수요를 해결했어요. 여태까지는 수율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떠났어요. 퀄컴도 떠나고. 테슬라도 눈치만 보고. 저사양 칩만 만들고. 고사양은 다 TSMC에 떠나고. 수율이 30%도 안 나오는데 맡기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올해 3, 4월 달에 해결했죠. 70% 이상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떠났던 고객들이 찾아오죠. 이건 구조적 변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AI용 GPU, 그 다음에 테슬라 AI 칩 위탁 생산, 뭐 자율주행 칩, AI 칩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운전하시는데 뭐 테슬라 차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끼어들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딱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짧은. 그죠?
예, 그 수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하려면 슈퍼컴퓨터 가지고 갖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GPU를 갖다 쓰는 거예요. 엔비디아 H100. 그리고 테슬라 AH100 이걸 가지고서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TSMC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율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는 2등. 1등 어디? TSMC. 삼성전자는 2등. 그래서 1등이 다 소화 못하는 걸 2등이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TSMC가 다 소화 못해요. 이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TSMC가 증설해서 이 물량을 감당이 안 됩니다. 증설을 해도. 그래서 그거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는 2등, 글로벌 메모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등이죠. 디램 1등, 랜드 1등. 압도적으로.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진짜 좋은 기업이고,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급락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사면 돈 계속 벌어요. 여러분. 천천히 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벌어요. 다 따라가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AP, 스냅드래곤 갖다 쓰니까요. 그 다음에 애플, 그죠? 특히 SDC라고 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그 OLED 70% 이상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거 갖다 씁니다. 이걸로 1년에 3조에서 5조 벌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뭐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갖다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지금은 HBM이 핫하죠. 이쪽으로 이제 독보적이니까. 그죠? 자, 엔비디아의 AI용 GPU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HBM3가 필요해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공급해요? SK 하이닉스가 공급해요. 그거 만들 때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애플은 하이닉스한테 뭘 많이 구입합니까? 랜드를 많이 사와요. 디램하고 랜드 차이 알죠? 여러분, 랜드는 용량. 사진을 100개 저장할 거냐, 10,000개 저장할 거냐, 이런 용량에 대한 거. 디램은 속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이 동영상이 끊기느냐, 빨리빨리 보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애플 랜드 공급, 그 다음에 글로벌 메모리 2등.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아이폰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겁니다. 키옥시아나 그 다음에 하이닉스한테 애플이 랜드를 많이 사오죠. 근데 키옥시아도 하이닉스가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하이닉스 걸로 봐도 되죠. 일정 물량은. 그죠?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2등이다. 디램 2등이다. 3등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개의 업체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95%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하이닉스, 3등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삼성전자가 2등은 뭐다? 글로벌, 2등은 파운드리다. 그죠? 하이닉스는 메모리 2등. 그래서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그죠? 빅테크 기업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없으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LG전자, TV 가전, 물론 중요합니다. 글로벌 가전, OPM으로는 1등. 삼성전자보다는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비싼 거, 비싼 TV, 생활가전은 삼성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전체 매출은 삼성전자가 높지만 마진율, 떨어지는 이익은 LG전자가 더 많이 남아요. 근데 이거는 신성장 동력이 아니죠. 이건 구독 서비스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LG전자는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여러분들이 운전했었을 때 수많은 자동차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버터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미국 GM, BMW, 폭스바겐,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뭐 만들어요? 모터 만드는 거예요. 인버터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그죠? 동력 전달 장치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탁 생성하는 겁니다. 누가? 마그나가 합작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플카
애플하고의 이 사업 협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가 될 때마다 뭐가 형성이 돼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지금 애플카 나왔어요? 테슬라는 나왔죠. 테슬라는 우리 주위에 보이죠. 엔비디아 GPU, HBM 나왔죠. 그래서 이건 미래차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눈으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애플카는 이적, 기대감.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을 불러오는 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LG전자는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P로 표시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LG전자는 매출이 연동된 기업, 미국 애플, GM, 포드, BMW, 다임러, 폭스바겐, 르노,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FC BGA 이거 중요합니다. 패키지 반도체 기판, FC BGA, FC BGA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림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GPU 만들 때 HBM이 탑재가 되죠? 그죠? 디램을 여러 번 쌓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되겠죠. 이게 일반 PCB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패키지 반도체 기판. 요게 삼성전기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가 공급되고 있어요? MLCC가 공급되고 있죠. 엔비디아의 GPU에 삼성전기 MLCC는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에 뭐가 붙은 거예요? FC BGA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이거 이제 테슬라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MLCC, FC BGA, MLCC 어려운데 그냥 부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 있잖아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되게 조그만한 것들. 스마트폰 뜯으면 나오는 작은 부품들, 그런 거. 그 다음에 FC BGA, 이건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 패키지 반도체 기판. 이게 지금 삼성전기의 뭐예요? 주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애플의 요청에 의해서. 중요하죠. 애플이 해달래요. 그래서 증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 FC에 들어가는 M칩, 여기 FC BGA가 들어가는 겁니다. 애플 보면은 이제 맥 시리즈 M2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자체 칩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 전용 FC BGA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율 1등. 이쪽으로 우리나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러브콜 할 때 우리 항상 삼성전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제일 잘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테슬라, 맥북, 그 다음에 삼성전자, 샤오미, 중국 업체 샤오미도 매출 많이 차지했었는데 요새 좀 떨어지고 있죠. 애플 맥 시리즈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FC BGA. 이거 중요합니다. 증설을 앞당기면 더 좋겠죠. 주력에 대한 매출이 빨리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자, 그 다음.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원래 FC BGA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기만큼 잘하진 않아요. 참여는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지각생이에요. 그 삼성전기는 수율을 잡은 상태고 LG 이노텍은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카메라 모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업한테는. 그죠? 애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량 전 세계 1위입니다. LG 이노텍 매출의 70%는 애플이에요. 애플 올인. 그죠?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있죠. 여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걸들이 지연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미래차 주식이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순서로 치면 삼성전기가 먼저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대덕전자보다도 좀 늦었으니까, 이 기업은. 그쪽에서는. 근데 카메라 모듈 쪽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순위를 좀 정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TSV, TC본더, HBM3 공급. 어렵죠? 예.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TSV는 그냥 간통한다는 뜻이에요. 실리콘 간통 전극이라는 뜻이고, TC본더 공급. 이게 뭐냐? TC본더. 까먹으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건 까먹어도 돼. 근데 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HBM 요거 만들 때 필요한 장비는 얘네들이 공급하는구나.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 이게 지금 메인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TSV라는 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 기술이니까. D램을 청층 쌓아가지고 꽂는, 이게 한 방에 간통되는 이 실리콘 간통 전극 기술 요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높은 밸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 AI용 GPU HBM3 요게 한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글이 있고 뒤에 영어가 있으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까먹거든요. 아, 그냥 엔비디아가 AI용 반도체 만드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반도체가 있대. 그게 HBM이래. 그거 만드는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고 있구나.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TSMC. TSMC는 좀 후공정, 협력 업체한테 지금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비전 플레이스먼트 글로벌 요거 1등입니다. 불량 패키지 검사.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량품 있냐? 확인해보자. 검사.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핵심은 알아야 돼요.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HBM 만들 때 필요한 장비 공급. 하이닉스한테. 그거 어디로 들어가? 엔비디아한테 들어간다. 요거 제일 잘한다. 요거. 그리고 TSMC 협력사하고도 거래 뚫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미래차의 어떤 중심에 가는 데 있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급락이 나올 때마다, 가입 주적이 나올 때마다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좋은 가격을 줄 때가 있어요. 유동장세가 아니라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구간은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기업들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격 보면서, 유동성 상황 보면서. 그죠? 그래서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 미국 엔비디아, 인텔, TSMC,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FCBGA.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기억나시나요? 식각 소재죠. 깎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깎는 거예요. 식각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독점 공급입니다. 독점 어디다가? 삼성전자 GA 공정에. 이게 무슨 뜻이지? 예. 자, 엔비디아가 AI GPU. 그죠? AI 반도체 만들 때, 또 테슬라 AI 칩 만들 때, 이거 누가 생산해요? 삼성전자가 생산해요. 이걸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했죠? 위탁 생산. 그죠? 대신 생산해 줄 때 소재를 써요. 대신 생산해 주는 이 공정을 GA 공정이라고 해요. GA 공정. 여기서 사용하는 소재가 솔브레인 거 갖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가운데서 급락 나오면은 항상 솔브레인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차랑 솔브레인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이 위탁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뭘 해결했죠? 수율을 해결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수율이 뭡니까? 불량품에 반대. 물건을 100개를 찍었는데 정상 제품이 30%밖에 없어. 30개야. 그럼 수율이 30%인 거예요. 70개는 다 버려야 되지. 불량률에 반대입니다. 수율이 80%다. 그럼 뭐예요? 100개의 물건을 찍었으면 그 중에서 80개가 정상, 20개는 버려. 이때 수율이 80%. 보통 70%에서 75%를 기준으로 봐요.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그걸 지금 삼성전자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 연동된 기업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캥, 감강핵, 배터리 소재, 공급, 삼성전자 DDR5, SK하이닉스 DDR5, CNT 도전제, 응급제, DDR5 소재 물량 증가, 그 다음에 EUV 네거티브 PR 개발 성공, 매출 연동된 기업, 폭스바겐, 노스볼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8번부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덕전자,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 BGA 공급,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50%, DDR5 메모리 패키지 기판 주력, FC BGA,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증설 효과.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 미국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원예 가입패스, 증착 장비 공급, 미국 엔비디아 AI GPU, 테슬라 AI 칩을 삼성전자 위탁 생산, 파운드리 GA 공정, GA용 증착 장비 공급.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 미국 엔비디아, 삼성전자. 8번하고 9번. 요 소부장 기업들, 조만한 기업들은 제가
빨리 읽고만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죠? 왜요? 예, 다음 주에 자세히 하니까. 아시겠죠? 예, 자세히 하니까 이렇게 제가 시간 분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식 뭐가 있죠?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기업의 체질 개선. 요거는 5월 10일부터 제가 6강에 걸쳐서 배워야 산다를 진행을 했었죠. 그때도 미래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탄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2탄은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1탄에서 여러분한테 주도 산업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식 뭐다?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나라? 아니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돈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여기 비즈니스로 엮여있는 이런 기업들. 그 가운데에서 체질 개선이 확정된 녀석. 수율이 개선될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율 개선됐다예요. 삼성전자 수율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지금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눠 사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따라갈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52만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보는 겁니다. 52만 원이 올지 45만 원이 올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한 세 번이나 사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격과 유동성 보면서. 왜? 이런 기업들은 체질이 개선이 된 게 확정됐으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수율이 개선될 것이다가 아니라 개선을 했으니까. 수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수율을 해결했으니까. 반도체 감산을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3월 말에서 4월달 초에 반도체 감산을 했으니까 하이닉스를 88,000원 사는 거예요. 89,000원 사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 안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 거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미래차. 자동차가 앞뒤 센서가 잡혀야 돼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이거 CPU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GPU밖에 해결 안 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H100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웃돈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에서 계속 사겠다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대당 막 6천만 원 하고 그래요. 맨 위에 게 테슬라 칩이고 아래가 이제 GPU예요. 엔비디아, H100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미래차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체질이 개선된 기업,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로 압축해 나오면 기업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기업들을 잘 사고 잘 파는 거예요. 비중도 조절하고 현금 관리도 좀 하면서 애초에 좋은 기업으로. 그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를 봅시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400조가 넘어요. 삼성전자의 3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도 매출이 35조예요. 여러분 작년도 매출이 35조밖에 안 돼요. (35조인데) 시가총액이 1,400조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조 예상됩니까? 올해도 매출 비슷할 거예요. 제일 많이 벌었을까? 13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400조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너무 고평가 같죠? 근데 미친 듯이 가죠? 지금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엔비디아가 이쪽에서 다 장악하겠구나. 쿠팡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쿠팡. 쿠팡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거들떠나 봤습니까? 뭐 티몬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교했지. 지금 이마트, 롯데, 쇼핑 이런 것보다 시가총액 훨씬 더 크잖아요. 어느덧 우리 생활을 장악을 해서 흑자도 전환됐잖아요. 초창기에는 물 먹는 하마 다 비꼬게 했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그쪽 시장에서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고 이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 해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싸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건 돈을 버는 구조다 이거예요. 비싸게 사니까 문제인 거고 호재 때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슈팅 때 팔고 현금 좀 만들었다가 조정 나면 또 기다리고 근데 중심주만. 돈 뿌려지면 그땐 가벼운 주식도 좀 하고. 테슬라의 실적을 보세요 여러분. 2020년도에 41조. 기가 상하이 가공되기 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여러분. 3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어요. 테슬라 시가총액 한 10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적자였다니까요. 작년도 매출이 107조였어요. 작년도에 한 18조 벌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는 적자였지. 마진율은 이제 떨어지겠죠. 대중화를 위해서 가격 인하를 낮추니까. 언제가 피크일까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뭐 시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자동차가 1년에 한 8천만 대 정도 팔립니다. 이 중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작년도에 13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전기차 전체가 470만 대가 팔렸어요. 8천만 대 가운데. 10%도 안 돼요. 5% 남짓입니다.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670만 대 팔렸어요. 10%도 안 돼요. 정점을 논하는 거는 너무 서두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출발일 수도 있다. 근데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격 가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반도체도 배터리도. 그리고 나서 다시 간다. 그때까지 난 어떻게 나눠서 잘 살 것이냐. 그럼 밸류도 알아야 될 거고 중요한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겠죠. 비즈니스 구조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버냐. 테슬라가 돈 버는 건 간단해요. 전기차를 많이 팔면 돈을 벌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돈을 추가적으로 벌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요? 테슬라가 많이 삼성전자한테 AI 반도체 칩 좀 생산 좀 해줘. 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칩도 있고 엔비디아 거 갖다 쓴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이 좀 생산 좀 해줘.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엔비디아가 많이 팔리면, GPU가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는 돈 버는 구조인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14조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이 한 1.5조, 1.6조 나왔습니다. 그때 디램과 랜드는 매출이 2배, 3배가 더 높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20조 이상 벌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조짜리가 지금 30조가 넘었어요. 36조입니다. 랜드의 매출 역전했어요. 랜드보다는 더 이제 파운드리가 수익이 더 많이 난다니까. 왜? 고객이 지금 많아졌거든. 수요를 해결했기 때문에. 14조가 지금 36조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조밖에 못 벌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3조, 4조 버는 겁니다. 이제 5조, 6조로 가겠죠. 마진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왜? 수요를 해결했으니까. 최선당 공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칩을 요청을 하면 자체 칩이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A 반도체 갖다 쓰느냐 이걸 둘 다 맡겼는데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더 뛰어나니까 테슬라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차량들이 있을 거고 약간 보급형이 있을 거 아니야? 높은 차량에서는 뭐 어디를 쓰는 거예요? 엔비디아 걸 갖다 쓰는 거고 가격이 좀 싼 거는 자체 칩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H100 좀 더 달라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엔비디아는 이 AI GPU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이닉스가 딱 갖다 주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HBM. 그죠? 그리고 나서 FCPG하고 탁싹 붙이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기인 거고. 그 다음에 PCB, MLB. 이건 MLB 같은 경우는 좀 고사양.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PCB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PCB가 달라요. 좀 비싸요, 이거는. 이걸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하는 거고. 그리고 HBM3는 딱 봐도 혼자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HBM3 이거 제조할 때 장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TSV, TC 본더 요걸로 갖다 쓰시죠? 오케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TSMC 협력사업체들 그 후공정 검사 테스트 하는 거예요. 불량 있는지 없는지. 그쪽이 1위인 거고 전 세계. 이해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 돈 누가 많이 벌겠어요? 솔브레인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독점이니까. 원래 솔브레인 이쪽 되게 잘해요. 소재 쪽을. 그래서 되게 제가 그래서 소부장 가운데 좋아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원익 아이패스, GA 장비, 테스는 이제 테스트 합격했고 그냥 원익 아이패스는 같이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먼저 되고 있는 거고 K시텍은 CMP 공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기업들 잘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배터리의 비즈니스를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있을 거고 바이오도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로. 그럼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그죠? 역사를 알고 그 기업의 산업의 역사를 알고 밸류도 알고 내가 언제 사야 되겠는지 이거는 그냥 유동성 이격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여유롭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여기는 업체들이 우리가 조금 더 엮어서 볼 수 있죠. 이거는 세부 공정, 해외 기업, 국내 기업인데 도쿄 일렉트론 하면 하나 머티리얼들 딱 생각하면 되고 ASML 뭐 네덜란드 짱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패스해도 되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그죠?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이런 게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같이 공급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하고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은 아니고 하이닉스 쪽으로.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는 삼성 쪽으로. 그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쪽. 근데 삼성도 합니다. 테스는 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 세미콘은 흡수합병 됐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원익 아이패스로 흡수합병이 됐고 AP 시스템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MP, 연마공정,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파운드리 사업에서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그 수혜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이나 K스텍은 같이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팅하고 있는 이오 테크닉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입히는 거고, 후공정에서는 이거 불량인지 정상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서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게 있을 거고 적은 게 있을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게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기술인 거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공정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삼성전자를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1차는 한 69,000원. 69,000원에서 한 7만원? 요 내외 정도가 한 1차 정도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한 65,000원 정도로 2차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파운드의 수요를 좀 해결했기 때문에 미국 엔비디아나 테슬라 위탁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 파운드의 수요를 해결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자! 잘! 분할로. 이해되시죠? 요 의견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뭐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는 미래차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 기업들 생산해 주니까요. 반도체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디램 가격의 회복, DDR5 시기가 앞당겨 오면서 DDR4에서 DDR5의 전환, 여기서 퍼센테이지의 증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돈을 끌고 오는 건 엔비디아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국 엔비디아 HBM3 공급. 지금은 HBM3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겠죠. 뭐 3.2가 되든 4세대가 되든. 그죠? 그러니까 HBM 고대역 폭 메모리를 공급하더라. 고대역 메모리. 고대역. 뭔가 이렇게 쌓는 느낌 안 듭니까? 일반 디램으로는 안 들리죠? 그죠? 이렇게 막 디램을 층층이 쌓는 거예요.
비싼 디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디램 이런 거 공급한다. 아, 참 그다음에 애플이 신제품 공개했잖아요. 비전 프로 우리가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거, 그죠? 거기에도 하이닉스 디램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웬만하면 하이닉스가 쓰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OLED든 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워낙 뛰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애플에서. 일본한테도 재팬 디스플레이한테도 맡겨보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한테 맡겨보더라도 삼성 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죠. 워낙 잘하니까. 이걸로 3조, 5조 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3를 좀 공급을 한다. 그래서 매수는 1차는 11에서 한 10만 5천 원, 2차는 한 9만 7천 원. 그죠?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이 개선 속도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미래차 중심 삼성전기.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삼성전기의 위치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아래에 있죠. 엔비디아. 그러면 대덕전자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고, 심텍도 있고, 코리아 서킷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기만 했어요? 삼성전기는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MLCC를. 그리고 FCPG에도 지금 공급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업체는 이쪽 산업이 커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차이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뭘 원해요? P를 원하죠. 미래를, 명백한 미래를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반도체 감산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감산했다가 중요합니다. 감산했다. 기술 체결될 거다. 아니, 기술 체결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익 증가했다가 아니라 이익 증가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엔비디아한테 공급했다. 테슬라의 반도체 칩 생산했다. 그 다음에 수요를 해결할 것이다가 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를 잡았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밸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어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인정해 주느냐.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는 13만 5천 원 전후, 13만 5천 원 전후, 2차 매수는 12만 6천 원. 삼성전기는 미국 엔비디아 GPU 제조에 필요한 FCPG의 수율 1등이다. 까먹지 말자. 수율 1등. 어디? 삼성전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율 해결. SK하이닉스는 HBM3 공급. 엔비디아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미래차 주식이면 그냥 바로 질러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저는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번거롭게, 그죠? 이 유동성 전략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 게, 배워야 산다는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거 한 3달 이상 됐어요. 유동성 1, 2, 3 전략 제시한 거. 그죠? 그러면 저는 왜 번거롭게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돈 빠지면 장사 없어요. 돈이 회수되잖아요, 투자 주체들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빠져요. 근데 그런 걸 한꺼번에 삽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지만, 내가 주식을 사는데 2200의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하고 2200의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사는 사람하고 2400의 배터리 반도체를 사는 사람하고 2600의 배터리 반도체를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 이격도 벌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지금 경기 부양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가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CPI는 PPI 지표. 여기 이제 금리 올리게 된 한 번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 경기 부양으로 넘어가 버릴 때 미래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두 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세 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일단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1차 가격대 오면. 그리고 나서 2차, 3차는 시장 상황 보면서 사는 거죠. 유동성 상황 보면서. 이해되죠?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한 게 요건 겁니다. 예. 그죠? 중심주만 가는 시장. 1번 시장. 중심주만 가는 시장. 2420에서 2460에서 2650까지 갔었을 때 중심주만 가는 시장. 돈이 없이. 지금 시장이 저는 1번 시장으로 생각해요. 지수가 상승 안 하고 하락했는데요. 1번 시장인데 어떤 종류의 1번 시장이냐면 중심주는 좀 적게 빠지고 주변주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이 가있던 주식들, 그리고 이제 심한 낙폭주들이 좀 올라오는 거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올라온다거나 네이버가 좀 올라온다거나. 근데 작년도부터 시장의 주도주였던 이 배터리들은 사실 엄청난 시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버렸던 이격을 좀 줄이고 있는 거고요. 과했던 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배터리만큼의 시세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중심주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돈이 빠지면, 지금 돈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돈이 증발됐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36조에서 16조 거래되다가 오늘 11조 8천억이에요. 12조라고 치고 4조 빠졌잖아요. 4조 증발된 건 예상이 아니라 지금 팩트잖아요. 돈 증발됐어요. 돈 회수한 거예요. 돈이 회수되면 장사 없다고, 여러분. 돈이 줄어들면 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 한 10조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중심주에서도 더 중심주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중심주 1이 있고 중심주가 2가 있으면 중심주 1만 분할매수 할 생각해야 돼. 2는 좀 늦게 사야 되는 거야. 돈이 줄어들면. 돈이 늘어나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1번 시장은 중심주가 조금 더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주변 주에서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잘 버텨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죠? 왜냐면 이격을 아직 못 좁혔으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해되죠? 그리고 낙폭주도 좀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1등 가지고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격을 줄이면서 반도체에서 연이은 호재로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붙으면서 거래대금을 크게 증가시키면 좋은 시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호재가 잠깐 붙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슈팅 자금 일부 들어왔는데 배터리만큼 많이는 안 갔어요. 배터리는 2번 시장 잠깐 갔다 왔습니다. 7월 26일 날. 그때 배터리에 슈팅 자금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짧게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시장에서 2번 시장으로 가는 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격 축소. 이격이 축소됐습니까? 여러분? 축소 안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과 같은 중심주부터 매수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된다. 오히려 매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전저점을 깼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무너졌지만, 그죠? 단기 추세는 무너졌지만, 그죠? 중장기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버텨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멀쩡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격 못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2번 시장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배터리만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슈팅 때 매도를 한 사람들이 현명했던 거고. 전 여러분한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슈팅 때. 원금 회수하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중심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시장입니다. 미리 나오는 나쁜 신호 두 가지 포인트. 우리가 시장이 상승했던 이런 구간에서도 그죠? 나쁜 신호를 제가 항상 미리 체크하자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도 자금이 증가하며 이격이 벌어질 때. 이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과 같은 중심주 매도 자금이 확산될 때. 지금 2번은 나왔죠. 이 현상이. 그죠? 3번 시장 아시죠, 여러분? 3번 시장은 얼마 기다리는 거예요? 하락장을. 2350 기다리는 거잖아요. 현금 더 만들어 놓고 수익 병합과 병행하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오늘 배터리처럼 급락이 나오는 것처럼 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현금 만들고 2350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기준 전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을? 변두리를? 아니요. 중심 기업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해결했다.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이 성장한다. 이런 기업들을. 아셨죠? 중심주는 이런 기업들 사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공급한다. 어디가 중요하다? 미국 엔비디아, HBM3 공급, 애플, 낸드 공급, 글로벌 메모리 2등.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 미국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해되죠? 예. 그 다음, LG전자, 인포테인먼트,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미국 GM, BMW, 폭스바겐, 현대차, 모터, 인버터, 동력 전달장치, 위탁 생산, 애플카, 익스펙트, 글로벌 가전 OPM 1등. 그 다음, 삼성전기, FCBGA, MLCC, 카메라 모듈 공급, 미 엔비디아, MLCC, FCBGA, 테슬라 카메라 모듈, 애플 M칩, FCBGA 수율 1등. 외워야 될 거, FCBGA 수율 1등. LG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먼저. 왜? FCBGA 수율 1등이기 때문에. 매출 연동되는 기업, 미국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맥북, 샤오미, 삼성전자, 샤오미. 이해되죠? 그 다음,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테슬라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미국 애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량 1등. 그래서 애플, 테슬라 사이버 트럭하고 매출이 연동이 되고요. 한미 반도체, TSV, TC본도 공급, TSV, TC본도 공급. 아, 헷갈려. 아, 그러면 HBM 만드는 장비, 엔비디아하고 같이 성장하네, 하이닉스와 같이 성장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TSMC, 협력사한테 후공정 테스트, 이거 1등, 분량 검사하는 거. SK 하이닉스, 비전 플레이스먼트 글로벌, 분량 패키지 검사, 이거 말하는 거예요. TSMC에서 매출 나오는 거, 이걸로 매출 나와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식각 소재 독점 공급,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캔, 강강 배터리 소재 공급. 그죠? 그 다음에 대덕전자,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GA 공급. 그 다음에 원익 IPS 증착 장비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소부장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가볍게 넘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소부장 할 때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기업을 잘 사자예요. 좋은 기업을 잘 사자. 싸게 사자. 그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배터리 좋은 가격 오면 사는 거고, 반도체 좋은 가격 오면 사는 거고, 가격 지금 알려드렸어. 나눠서, 3차에 나눠서. 아셨죠? 이격과 유동성 상황 보면서, 유동성 1, 2, 3 전략 보면서. 미래차 중심 주식을 잘 삽시다. 현금 관리 하셨던 분들도 제 전략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1등은 계속 가져간다. 아시겠죠? 예, 순환매로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강의 진행을 했습니다. 제 배워야 산다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성공 투자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투자였습니다.